자, 주식 투자를 사랑하시는 천만 동학개미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가장 큰 화두였죠. 메타버스 상승 끝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었던 섹터였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우수수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하락된 주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가 업종 자체가 이제 상승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된 주된 이유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왜 끝이 아닌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참고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알체라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알체라의 이 모 회사 스노우라고 하는 회사가 그러니까 대주주입니다. 스노우라고 하는 대주주가 이제 네이버의 손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제페토라고 하는 얼굴 안면 인식 관련된 부분의 그 시스템을 동사가 이제 공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메타버스 쪽 관련된 회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업체 측에서 부인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는 첫 번째 이유는 가장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알체라라는 종목을 보시면 주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 보시면 지난주에만 이제 29%, 그리고 이번 주에만 장중 14%, 그러면 2주 동안에 한 40% 정도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44% 정도 올랐네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바이브 컴퍼니도 2주 동안 28%, 그리고 장중에 한 40-50%는 기본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알체라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부인을 했다라는 거. 근데 이건 이제 알체라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왜 하락을 한지를 모르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하락을 하네? 그러면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거나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 분들이 동시에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체라가 떨어지니까 바이브 컴퍼니, 위즈윅 스튜디오, M게임, 한빛소프트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이제 배도를 부르는 식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맥스트라고 하는 회사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AR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AR은 아시다시피 이제 증강현실, 그래서 안경을 써서 안경을 통해서 광고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자금이, 이 메타버스 자금들이 이쪽으로 다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알체라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매도를 했고, 그러면서 그럼 어떤 종목이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될 거니까 맥스트다 라고 해서 맥스트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맥스트가 이제 오늘 상장한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매수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따상이 간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한 번에 엮이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왜 끝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 자체가 이제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갔을 때도 끝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도 역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발병이 확산세가 좀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코로나 관련된 그런 생활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 생활과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온라인 쪽 관련된 부분의 생활이 조금 당연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라인 트렌드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이 되겠느냐라고 보면 올해까지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 기존에 있었던 사업 말고 온라인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긴밀하게 이제 시작을 한, 그리고 시작해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더라도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국내 말고 해외 쪽에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회사는 결국에 이제 가상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나의 이제 아바타를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광고도 게재를 할 수 있고, 게임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만든 게임을 다른 사람들이 또 엔트러스 피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입장료를 내고 또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기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 관련된 매출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예 없는 게 아니다. 지금 조금씩 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로블록스라고 하는 그런 게임도 글로벌적으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출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나지만 이제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수익이 빠르게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엔 실적도 뒷받침이 될 수 있어서 향후 몇 년 안에는 엄청나게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그리고 애플이나 구글 같은 업체들도 이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는 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용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애플은 아이폰 13에 들어갈 탑재한 카메라에 AR 기능과 VR 기능, 3D 관련된 기능을 탑재한 그런 카메라를 이미 내장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컨텐츠를 바탕으로 한 또 사업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커지는, 그러니까 세계를 어느 정도 만드는 데서 필요한 그런 이제 하드웨어까지 뒷받침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페이스북은 이제 오큘러스라고 하는 이제 VR 기기를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텐츠와 더불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내 쪽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국내 쪽에서 이제 대선이 있죠. 대선. 근데 대선 캠프에 이 메타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선거 운동을 한다라는 거. 좀 어떻게 보면 대선 계속 이제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리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뉴딜 쪽 관련된 정책 지원 사업에 이 메타버스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60조에서 220조로 증액이 되잖아요. 여기에 디지털 뉴딜 쪽 관련된 부분의 사업으로 메타버스 사업이 선정이 됐다. 네, 고로 정책적인 부분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인맥이든 정책이든 뭐 학연이든 뭐 이런 관련된 종목으로 분명히 나올 건데 이제 공약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그건 이제 정책이랑 연계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건데 결론적으로 누가 되든 이 메타버스 사업은 등한시를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 돼버렸다 라고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쪽 관련된 사업을 키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어느 정도 옥석가리가 분명하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또 상승을 하고 어떤 종목은 또 하락을 하겠죠. 이제 거기에 이제 기준점이 실적이 될 것 같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멘텀이 이 종목마다 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늦은 시간에 좀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성공투자지구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